자, 그럼 얘의 DC 바이어스는 어떻게 잡을까? 자, 엠모스, 인풋은 엠모스 페어예요. 인풋은 PMOS 페어예요. PMOS 페어에 게이트에 디퍼런셜 인풋 신호가 들어가면 이제 얘가들이 스몰 시그널이 나오죠. 예, 스몰 시그널 나와서 그 출력으로 이렇게 갑니다. 풀리 디퍼런셜인데 DC는 어떻게 잡냐? DC 바이어스 커런트는요. 이 M11이 디퍼런셜 페어에 이제 커런트 DC 커런트를 결정해요. 이게 ISD11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흐르는 거서 ISD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디퍼런셜가 안 들어가면 이 테일 커런트 절반이 M 안에 흐르고 다른 또 다른 절반은 M2에 흘러요. 즉 절반씩 흐릅니다. 그러면 자, 위에 이쪽 패스의 커런트를 IB1이라고 가정하면 이 M5, M6는 요 M 안에 소스 드레인 커런트와 IB 커런트를 다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M5의 커런트는 M6의 커런트는 어떻게 되면 디퍼런셜 페어의 커런트 플러스 위에 바이어스 커런트예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100 마이크로고 그러면 여기는 50 마이크로겠네요. 그죠? 여기도 50 마이크로 DC가 흐르겠네요. 만약에 이쪽 IB가 50 마이크로라고 가정하면 M5, M6는 100 마이크로를 흐르도록 바이어스가 잡혀야 되겠네요. 이렇게 DC 바이어스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럼 DC, 모든 트랜지스터가 이제 DC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세츄레이션에 동작하도록 이 바이어스들을 결정하면 돼요. 자, 그렇게 잡아놓고 스몰 시그널 인가하면 이제 스몰 시그널 인가에 따른 이 스몰 시그널 커런트가 생기겠죠. 그죠? 여기는 2분의 V 인의 GM 1이 생길 거고 요렇게 흐르는 커런트는 마이너스 2의 V인의 GM1, 2 똑같이 밸런스 때 똑같죠?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출력에는 여기에서 잡은 저 스몰 시그널 값에다가 그 매그니튜드만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GM 안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요 PMOS의 캐스코딩 아웃풋 임피던스와 이 MMOS 쪽에 바라본 캐스코딩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패러렐로 한 거죠. 그런데 이 디퍼런셜이니까 이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퍼런셜 아웃풋의 크기는 어떻게 되면 V in GM R이 돼. 왜?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V 인의 GM R을 빼면 되니까 더하겠죠. 그래서 실제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예요. 자, 아웃풋 스몰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게인은 어떻게 돼요? 게인은 VO 아웃풋 디바이더 V인이니까 GM 1, 2가 되지. 인풋 디퍼런셜 들어가서 스몰 시그널 만들어낸 디퍼런셜 페어의 GM이에요. 거기다가 출력을 취해간 곳에 아웃풋 임피던스 R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 바이어스를 세팅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게인을 증폭할 수 있어요. 자, 인풋 커먼 레인지는 아까 똑같아요. 인풋 커먼 레인지의 PMOS 페어일 때는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가 그라운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X 전압보다 인풋이 스레셜드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X 전압만 대략 어떻게 되면 M5, M6의 세츄레이션을 유지하기엔 전압이거든요. 대략 이렇게 결정됐죠. 또 하나 X 전압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VB 빼기 VGS3죠. 근데 이것보다 VDS5를 M5, M6를 세츄레이션 하기는 전압을 더 낮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요게 값이 돼요. 이게 인풋 커먼 레인지의 값이고, 그 다음에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까처럼 VDD에다가 M11을 세츄레이션 시키기 위한 세츄레이션 전압 마이너스 M1의 소스 드레인 전압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풋 커먼 레인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웃풋 스윙을 한번 보죠. 아웃풋 스윙은 한 사이드만 보면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M10과 M8을 세츄레이션 하면 이 VDD 빼기 이게 VDD라고 하면 여기에 DC가 꼭 필요한 DC가 VDD 마이너스 대략적으로 두 배의 VDS 세츄레이션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니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는요. 미니멈 내려갈 수 있는 건 요걸 세츄레이션 유지할 수 있는 거, 여기를 세츄레이션 유지하기 위한 값은 꼭 필요해요. 두 배의 세츄레이션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이 스윙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출력이 스윙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맥스가 올 수 있는 건 올릴 수 있는 건 여기에요. 이게 출력이 스윙할 수 있는 룸이에요. 룸. 그죠? 그래서 출력 스윙 레벨로 표현하면 됩니다. 디퍼렌셜이니까 스윙은 요 한쪽 사이드 스윙한 거에 두 배가 시그널 스윙할 수 있는 맥스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볼티지 게인은 뭐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자, 얘 디퍼렌셜 인풋이 인가되면 이 M1, M2가 스몰 시그널을 만들어낼 거고 그 스몰 시그널이 대부분이 다 출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디퍼렌셜 인풋을 가해서 커런트를 만들어내는 M1, M2의 페어의 GM 밸런스 대 GM이에요. 거기다가 아웃풋 임피던스니까 아웃풋 임피던스는 가만 보면 요 소스 캡 PMOS 쪽에 드레인을 바라본 아웃풋 임피던스는 M8의 아웃풋 인트린식 게인에다가 M10의 소스 드레인의 그 저항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소스 이 엠모스로 바라본 거네요. 엠모스 캐스코딩의 M3, M4의 인트리직 게인에다가 그죠? 얘는 바디 스크린 먹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스는 그라운드이니까 이 바디는 이 소스와 바디 간의 전압이 제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디 바이스를 먹으니까 바디 바이스로 바디 이펙트로 인한 GM이 필요하지. 그 GMB3. 그래서 그러면 GM에다가 GMB 를 합친 게 토탈 M3, M4의 대략적인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아웃풋 저항을 곱하면 그 인트린직 게인이 되죠. 거기에 인트린직 게인에다가 밑에 있는 쪽에 M3, M4 밑에 있는 쪽에 저항을 보면 이제 M5와 이쪽 M1의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이 패럴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게인이 이렇게 돼요. 이 게인은 이제 텔레스코픽으로 즉 트랜스를 단순히 쌓는 것보다 게인이 작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적잖아요. 패럴로 돼 있으니까 적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바이어스 커런트고 동일한 트랜스터 사이즈라고 가정하면 텔레스코픽 캐스코딩보다 이 폴드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가 게인이 작습니다.